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꿈. 결코 문을 열지 않았던 하늘.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름은 썬더버드. 미국 인디언들이 천둥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전설 속의 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성능을 극한까지 몰고 나갈 준비를 한다. 천둥을 방불케 하는 굉음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 하늘로 솟구친 비행기. 이 순간 인간은 하늘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빠르고 자유로우며 위압적이다. 이들은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다. 서울공항에 나타난 대한민국 최정예 엘리트 조종사들. 이들의 이름은 블랙 이글이다. 미 공군 썬더버드에 결코 뒤지지 않는 비행수를 가진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은 일반 전투기 조종사들과는 다른 몸짓으로 하늘을 장악해야 한다. 새로운 파트너가 된 T-50의 성능을 거침없이 펼쳐 보이는 게 오늘 이들의 임무다. 시속 800km의 초고속으로 급선회, 급상승하는 사이 극한에 치닫는 건 비행기의 성능뿐만이 아니다. 조종사의 신체는 이미 몇 번이나 한계점을 넘나들었다. 블랙 이글의 새로운 날개 T-50, 일명 검독수리, 골든 이글이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넬리스 미 공군 기지. 험준한 자연 풍경 속에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다. 모델명 F-16. 1970년대에 개발돼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던 노장 전투기. F-16은 걸프전 기간 중 11,698개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위력을 과시했다. 최대 속도 마하 2, 음속의 2배를 돌파한다. 기체 재질의 78%는 알루미늄 합금. 견딜 수 있는 최대 중력 9G. 애칭 파이팅 팰컨, 사냥하는 매. 1970년대 개발 후 현재까지 진화를 거듭해왔다. It was designed in the 70s. These are C and D models, the ones we have now. We fly Block 52s, but they started from Block 5s, Block 10, 15, all the way up every 5 for a little while. Then they went from the Block 20 to 25, 30, 40, and 50. So there's been several generations of F-16s throughout, the almost 30 years of production. They're made in Fort Worth, Texas, by now Lockheed Martin. So they have complete control of that. With 2 versions of the engine, they have a Pratt & Whitney engine and a GE engine that both support the F-16. F-16의 엔진 추력은 최대 11,340kg. 마하 0.9에서 마하 1.6까지 도달 시간은 불과 70초다.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착륙에 필수적인 저속 비행도 물론 가능하다. 이렇게 저속으로 낮게 날기 위해서는 추락하려는 비행기를 떠받쳐주는 강력한 엔진의 힘이 필요하다.
급선회 시 전투기가 받는 9배의 중력도 거뜬히 견뎌낼 만큼 튼튼하다. Some of the other capabilities of they have a pretty tight turn circle. I mean, they can easily sustain 9 Gs, for as long as the pilot can handle it. They're in there with their G suit to help them sustain those Gs, so they can get in there and dogfight probably with the best of them with any other aircraft. 빠른 속도는 전투 상황에서 매우 유리하다. 더 잘 피하며 피하지 못하더라도 적기를 교란시킬 수 있고 공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 6대의 F-16은 곧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다.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전남 광주에서부터 올라온 정비사와 조종사들이 눈에 띄었다. 단 한 번의 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3시간의 정비와 브리핑을 마쳐야 조종사들은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이들은 2007년 에어쇼를 끝으로 해체됐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화려한 쇼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낡은 비행기 때문에 에어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블랙이글은 새로운 기종과 함께 2년 만에 하늘로 돌아왔다. 블랙이글을 부활시킨 비행기 T-50. 32만 개의 부품, 15km에 달하는 전선. 그것만으로 T-50을 설명할 수는 없다. T-50은 1,300명의 엔지니어가 끈질기게 매달려 완성해낸 기적 같은 작품이다. 길이 13.13m, 높이 4.9m, 폭 9.16m, 중량 6,441kg, 최대 엔진 추력 8,030kg, 최대 속도 마하 1.5의 초음속 항공기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초음속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심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천 시내의 그 모든 야식을 동을 낸다든지 혹은 월화수목 금금금 이러한 근무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떤 이 일을 좋아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제작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한국에서 초음속 항공기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개발 과정에서 2명의 엔지니어를 과로사로 잃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킨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탄생시켰다. T-50은 F-16과 같은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를 길러내는 고등 훈련기. 훈련기이기 때문에 2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는데 이 점도 T-50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미국에서 배치 중인 F-22, F-35 같은 경우는 그 복자 항공기 즉 조종사 2명이 타는 훈련용 항공기를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명만 탈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투기 성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T-50이 아주 큰 장점을 발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T-50은 숙련되지 않은 훈련생들이 비행하기 쉬운 훈련기다. 고속 비행과 함께 저속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숙한 조종사라도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 조종석은 컴퓨터로 제어된다. 만약 조종사가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스스로 원인을 제거한다. 또한
전투기로의 전환이 용이한 경제적인 비행기다. 약 5톤의 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장착하면 훈련기에서 전투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 T-50이 공개되자 해외에선 놀라움과 호평이 이어졌다. 오산에 위치한 주한 미 공군 부대. 세계 최고의 특수비행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취재진들이 몰렸다. 한국까지 F-16을 타고 날아온 미 공군 소속 특수비행팀 썬더버드. 그들은 곧 있을 에어쇼를 대비해 지형 숙지 비행에 한창이었다. 그리고 썬더버드가 마련한 빅 이벤트, 민간인의 F-16 탑승 기회다. 주한 미 공군의 초대를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최인규 교수. 최인규 교수가 초음속 항공기 F-16에 오른다. 물론 첫 경험이다. 일반인으로선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꿈 같은 기회지만 두려움 또한 숨길 수 없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다. 최인규 교수는 뒷좌석에 앉았다. 하늘로 오르기 위해 활주로에서 서서히 속력을 낸다. 시속 250km의 속력에 다다르면 바람과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과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는 엔진의 추진력으로 급상승. F-16은 몸무게의 9배 달하는 압력, 구지의 중력을 뿌리치며 솟구친다. 지상을 떠난 지 40분 후, 예상보다 빠른 귀환이다. 최 교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실감하고 돌아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못 견디겠길래. 9G까지 했어요? 9G까지 왔어. 9G까지 돌리는데 힘들죠? 아유 내갖고 자기 몸무게 9배의 압력을 이겨야 했던 극히 짧은 순간. 아주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5G, 6G까지는 견딜만 했었거든요. 9G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토할 것 같고. 실제 수많은 훈련을 거친 조종사도 구지의 상황에선 종종 구토를 경험한다. 9G를 한 번 더 경험하실 기회가 있다면 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못하겠습니다. G's are G-forces on your body. So as you bank up into a turn, what you're doing is you have afterburner coming out the back, so you're pulling against the forces of gravity. The harder you pull, the more pressure is on your body, and all the blood wants to go from your head down to your feet, so you have to strain and keep the blood back up into your head while you fly. So that's the pressure you're feeling, is the blood trying to go down to your feet, so you have to strain and grunt and pull it as you go around.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중력은 혈액도 강하게 끌어당긴다.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뇌와 시신경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시력과 판단력.
이때 조종사가 착용한 보호복 G슈트에 공기가 주입되면서 신체를 압박, 혈액이 아래로 몰리는 현상을 막아준다. G슈트를 착용하면 2G 내외의 중력을 덜어낼 수 있다. 하지만 조종사라면 결코 9G의 중력을 피할 수 없다. 전투기에 있어서 최대 중력을 받는 급선의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T-50 역시 급선회가 가능하다. 강한 엔진 덕분이다. T-50의 엔진은 14,000개의 부품이 결합돼 완성된다. 이 엔진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힘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제트 엔진 방식. 하지만 엔진 입구에 팬을 장착해 연료 효율을 더 높인 터보팬 제트 엔진이다. 전방에서 보시는 흡입구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엔진의 내부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보시는 이제 압축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에서 압축이 되고, 연소시에서 옆에 보이는 이제 라인을 통해서 연료가 공급이 되면은 연소가 돼서 뒤에 터빈을 통해서 뒤에 보시는 이제 후기 연소기로 배기가스가 분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후기가스에서는 그 추가적으로 연료가 더 분사가 돼 가지고 뒤에서 그 시운전 과정 중에 보시는 이제 불꽃을 갖다가 만들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불꽃이 그 항공기에서는 이제 초음속을 만드는 최대 추력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초음속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바로 이 화염이다. 연료를 연소시켜 얻은 고온 고압의 가스가 화염으로 내뿜어진다. 그리고 화염이 내뿜어질 때 비행기는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가는 힘, 즉 추력을 얻는다. 제트기에서 지금 취급하는 엔진은 그 힘, 즉 추력으로 엔진의 성능을 표시를 하고요. T-50은 그 최대 출력이 17,700파운드 정도의 힘을 내기 때문에 T-50은 미 공군의 고등 훈련기 T-38보다 2.3배 강한 추력을 가지고 있다. 출고 전에 거치는 최종 엔진 테스트. T-50의 모든 시스템은 엔진이 켜져야 작동한다. 최종 엔진 테스트에선 최저 추력에서 최고 추력까지 도달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은 불과 4초. 매우 빠른 엔진 반응 속도다. T-50은 2003년 2월 마하 1.2의 속도로 날아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오산 비행장에서 에어쇼가 열렸다. 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 블랙 이글과 만나게 될 서울 에어쇼에 앞서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1953년에) 결성된 썬더버드는 1980년부터 F-16을 주 기종으로 선택했다. 매년 88회 이상의 고개 비행을 수행하는 썬더버드는 총 6기로 구성. 넉 대의 다이아몬드 편대 비행과 2대의 솔로를 기본으로 한다. 주특기는 2대의 솔로가 충돌할 것처럼 스치는 플랫 패스 기동이다. 썬더버드 팀의 에어쇼에 앞서 미국이 보유한 정찰기와 전투기 그리고 수송기가 선을 보였다.
썬더버드 팀이 마지막 결전을 다지는 순간 덩치 큰 비행기가 사라진 하늘에 나타난 아담한 비행기. 프로펠러까지 달고 있다. 그리고 기체를 뒤집는 묘기를 보이자 드러난 선명한 태극마크. KT-1은 국내 제작 1호의 기본 훈련기다. 애칭은 웅비. 1988년 개발에 착수. 완성으로 향하던 11년간 수많은 서름을 겪었다. 개발 초기에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그 의욕에 앞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가이드가 없었죠. 선진국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안 알려줍니다. 주먹구기식으로 문고리 잡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CJ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시험비행 조종사가 와서 퍼니 에어크래프트, 웃기는 비행기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웃기는 비행기. 자존심을 구기는 평가였다. 그래서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연구진들이 큰 결단을 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 설계를 변경을 해서 현재 같은 이런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이 좋은 건지 그 한 번에 큰 역경을 입고 나서 지금은 가히 동급 항공기 중에서 세계 최고의 그 항공기로 거듭나게 된. 시련을 겪고 다시 태어난 KT-1. 이제 한 대의 가격은 60억 원에 이른다. 다른 훈련기는 없는 이 배면 스핀 능력까지 선보이며 각종 에어쇼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드디어 에어쇼의 하이라이트 썬더버드가 출격했다. 어김없이 넉 대의 비행기가 펼치는 깔끔한 다이아몬드 비행으로 쇼의 시작을 알린다. 썬더버드 팀의 주 특기 중 하나, 넉 대가 동시에 상승했다가 하강. 이번엔 넉 대가 동시에 뒤집힌 채 비행한다. 솔로 비행을 맡은 조종사가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360도 회전으로 하강. 엄청난 중력의 압력을 감수한다. 그리고 단 0.1초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묘기. F-16은 엄연한 전투기다. 에어쇼를 위해 연막 발생 장치를 달고 있지만 전투용 장비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 3일 정도의 개조 작업만 거치면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 F-16 특유의 굉음으로 압도하는 썬더버드의 파워풀한 특수비행은 관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오산 에어쇼가 있던 날, 블랙이글은 곧 닥칠 썬더버드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쳤다.
비행기 제작엔 늘 신소재가 쓰였다. 지금 이 T-50의 외형은 최첨단 소재로 만들었지만 과학이 발견한 최초의 신소재는 강철이었다. 어떤 금속보다 강했지만 비행기를 만들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가벼운 금속, 알루미늄이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머지않아 최첨단 소재의 자리를 내어준다. 금속만큼 강하지만 훨씬 가벼운 이 탄소 복합 소재다. T-50과 같은 그 고성능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음속 돌팟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제한된 연료를 쓰게 되어 있고요. 제한된 연료를 활용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료 대비 그 효율이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연료를 기체가 가벼워지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최고 속도라든지 운항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 전체에 탄소 복합 소재를 쓰기엔 무리가 있다. 고가의 비용도 문제지만 기체의 무게 중심 때문이다. T-50은 적절한 해결책을 찾았다. 가장 많이 움직여 연료 소모가 많은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 설계를 하다 보면 특히 후방동체가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소재를 쓰게 되면 후방동체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데 T-50 같은 경우에는 후방동체에 특히 그 수평꼬리 날개와 수직꼬리 날개에 복합재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량 절감 효과를 달성했고 또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는 혁신적인 재료다. 가볍고 단단하며 열에도 강하다. 비밀은 결합에 있다. 여러 겹을 붙일수록 단단함의 정도는 금속을 능가하게 된다. T-50은 날개에 이 신소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무게의 30%를 줄일 수 있었다. 서울 에어쇼 전날, 하늘엔 블랙 이글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블랙 이글의 특수 비행은 정교한 맛이 강한데 이런 개성은 T-50 골든 이글의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속 비행과 함께 저속 비행 역시 자유로운 T-50 덕분에 섬세하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졌다. 수직으로 상승한 비행기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강화한다. 1, 2초라도 판단이 늦으면 지상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사의 판단력이 중요한 기동이다. 블랙 이글은 컴백을 계기로 썬더버드처럼 총 6대였던 구성을 8대로 늘렸다. 자신감의 표시다. 썬더버드는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역사가 깊은 미 공군의 에어쇼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만큼 역사가 길지만 실제로 저희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량으로 봤을 때는 미공군이나 저희 한국군이나 저희 조종사들이 충분히 미공군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블랙 이글의 역사가 이 활주로처럼 곱고 평평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 번의 해치와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이들의 역사에 새겨져 있다. (1953년 10월 1일) 전쟁이 그친 하늘에 나타난 넉 대의 비행기. 한국 공군 최초의 특수 비행.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그들에겐 이름조차 없었다. 1962년 처음 갖게 된 팀 이름 블루세이버. 블루세이버는 영화 빨간 마우라에서 배우들을 대신해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인다. 그리고 1967년 한강 백사장 하늘 위로 솟은 오색 연기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블루세이버. 새로운 이름은 블랙 이글이었다.
블랙이글의 새로운 기종 F5A. 그러나 에어쇼를 계속 펼치기엔 너무나 낡았던 비행기였고 결국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0년이 넘게 활동은 중단된다. 1994년 그들이 또다시 갖게 된 새 비행기는 30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A-37. 이 오래된 비행기에 드래곤 플라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여진다. 하지만 2006년 어린이날 A-37과 함께 블랙이글이 맞이한 비극. 추락 순간에도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조종사였다. 2007년 에어쇼를 끝으로 맞게 되는 또 한 번의 해체. 그리고 2009년 열정, 땀, 노력, 자존심으로 태어난 C-50과 함께 블랙이글 또한 다시 태어난다. 블랙이글에게 골든이글은 너무도 기다렸던 환상의 파트너다. 자국 항공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탑재된 최신 기술은 조종사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준다. 하늘의 조종사에겐 좌우 개념뿐만 아니라 위아래의 개념이 추가된다. 하지만 조종사는 종종 위아래를 혼동하는 비행 착각을 경험한다. 특히 바다 위를 비행할 때는 어떤 감각도 믿을 수 없다.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만을 믿어야 하는데 C-50의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조종사의 시선 앞에 계기판의 모든 정보가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조종사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모든 비행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슬라이드된 그 유리면에 모든 비행 정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조종하는 데 필요한 주요 핵심 그 정보들은 대부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면 아래쪽에 있는 각종 계기류를 보지 않고도 비행에 필요한 참고가 되는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현재 속도라든지 고도, 그다음에 비행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이제 적과 조우했을 때 전투 기동까지도 모두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히 그 비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에어쇼 당일 블랙이글 대원들이 2년 만에 에어쇼 컴백에 나섰다. 그리고 썬더버드 팀도 도착했다. 나란히 서 있지만 관중들은 블랙이글보다 썬더버드의 실력에 더 집중돼 있다. 후배 조종사들에게도 미 공군에게도 한국 공군의 조종 실력과 T-50의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하는 시간. 블랙이글을 이끄는 이철희 중령은 자신감에 넘쳐있다. 새로운 파트너 T-50을 믿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따라서 그 에어쇼에 대한 보는 그 관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일단 썬더버드는 강력한 에어파워를 구사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동을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저속대와 고속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항공기가 같이 비행할 수 있는 편대 비행이 자유롭고, 또한 고속에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에어파워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에어쇼를 전부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쇼가 시작되기 전 KT-1이 자신의 기량을 뽐낸다. 그리고 최신 초호화 여객기 A380이 우아한 돌고래처럼 하늘을 유영한다. 에어쇼는 일반인에게는 꿈을, 하늘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대한 무기 시장의 역할도 한다. 하늘은 일종의 쇼 윈도인 셈이다. 전투기의 차례가 끝나고 에어쇼장을 단번에 주목시킨 썬더버드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 6명의 조종사가 F-16을 향해 다가간다. Now it's time for the mighty Thunderbird to come to life. 블랙이글의 눈길이 썬더버드의 하늘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비행 기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조종사가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저 조종사가 자기 비행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비행할 것을 믿고 제가 그 위치를 붙어 있다면은 안정된 그 편대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단 기본으로 하게 되고, 지상을 떠난 비행기에서 조종사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극한 상황. 유일한 길잡이는 오직 자신 옆의 동료뿐이다. 현대에서 빠져나와 솔로 비행에 나선 조종사가 급선회를 감행한다. 부지의 중력을 이기며 이번엔 그대로 엔진의 추력을 최대로 높인다. 그리고 썬더버드 팀이 준비한 하이라이트 묘기. 무사히 쇼를 마친 썬더버드 팀. 곧바로 블랙이글 팀이 골든이글에 탑승했다. 솔로 비행을 하게 될 7번기 조종사 홍준현 소령. 리더를 선두로 시속 25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는 8명의 조종사들.
이제 하늘에서의 시간이 남아있다. 블랙 이글은 총 8기로 구성된다. 각 비행기에는 1번기부터 8번기라는 번호가 붙여진다. 1번기는 블랙 이글즈의 리더 박대서 중령이다. 제일 앞에 서서 편대 전체의 기동을 지휘한다. 1번기의 좌측과 우측엔 문보원 대위와 서영준 대위가 배치된다. 리더 1번기의 후미에 배치되는 4번기 조종사는 양은승 소령, 5번과 6번기가 맡은 역할은 싱크로, 편대에서 분리된 후에는 두 대가 마치 한 대인 것처럼 쇼를 펼친다. 7번기와 8번기는 솔로, 편대에서 분리된 후 스릴과 박력을 보이는 기동을 선보인다. 그리고 팀을 지휘하는 커맨더 이철이 중령. 8명의 조종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동료를 위해서다. 8대의 비행기가 맨 처음 만들어내는 것은 거대한 독수리. 그리고 초속 200m의 속도를 유지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 서로 1m의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편대 비행이 끝나고 7번기와 8번기 솔로 비행을 맡은 조종사들의 차례다. 이번엔 360도 회전. 단 0.01초라도 빗나가면 충돌 상황으로 이어진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간. 과학기술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켰고 비행기는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하지만 진화하지 못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인간의 비행 능력을 점점 진화시키고 있다. 제트기의 배기가스는 허공에서 즉각 냉각되면서 하늘에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구름을 선사한다. 블랙이글 조종사들이 한계 상황을 견디는 것은 파트너인 골든이글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의 조종 실력을 총동원해 골든이글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조종사와 함께 극한으로 치닫는 T-50 골든이글의 최고 능력.
블랙 이글은 T-50 골든 이글과의 만남으로 썬더버드에 이어 자국에서 생산한 비행기로 특수 비행을 펼치는 세계 두 번째 팀이 됐다. 그렇게 블랙 이글과 골든 이글의 만남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성남공항, 또다시 시작된 블랙 이글의 연습 비행. 매번 같은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 세심하게 비행기를 점검하는 정민철 소령. 솔로 비행을 맡은 오늘도 구지의 중력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듯 T-50은 그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 걱정할 것이 있다면 더 나은 비행수를 보이는 것뿐이다. 오늘도 8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힘들게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땅을 내려다보고 제가 기동을 할 때는 항상 땀을 흘리면서 내려와서 칵핏에서 내려서 내가 땀 흘린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비행하고 그 스틱을 잡고 있는 순간이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내고 제가 조종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